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조사론 단원별 문제풀이 제1장의 후반부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14번에서 25번 문제까지 보겠습니다. 전반부 문제보다 좀 더 중요한 영역이 많아집니다. 자, 14번 문제에서 사회복지조사 중에 표본조사가 있습니다. 옳은 것은입니다. 표본조사는 샘플링을 해서 조사하는 거죠. 모 집단의 일부를 샘플링해서 조사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본조사는 조사의 범위입니다. 조사의 범위가 전체냐, 일부냐, 거기에 따라서 나누는 건데 시간적 차원은 아닙니다. 시간적 차원은 횡단과 종단입니다. 자, 경제성, 효율성을 말하고요. 신속성이 낮겠습니까? 높겠죠. 네, 전수조사보다는 경제성이 있고 신속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오차가 없다? 표본조사는 표본오차가 있죠. 표본오차라는 게 뭡니까? 표본오차의 동의는 표집오차인데 샘플링 에러입니다. 자, 표본조사에서 나온 값을 통계치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모수를 추정하게 되는 건데 이 모수와 통계치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계치와 모수의 차이를 표본오차라 하는데 표본조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표본오차는 없으나 비표본오차는 크다. 이것을 만족하는 것은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샘플링을 안 해요. 그래서 표본오차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비표본오차. 비표본오차는 뭡니까? 자료를 수집하고 집계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차가 돼요. 그래서 표본조사에서도 비표본오차가 있고 전수조사에서도 비표본오차가 있는데 아무래도 숫자가 많은 전수조사가 자료를 수집하거나 집계할 때 오류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표본오차가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본조사는 표본 집단의 특성을 알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다. 표본조사를 하는 이유는 모 집단이 이럴 거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 집단을 추정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표본조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얘기 틀렸죠? 모 집단의 특성을 알기 위해 실시한다 그래야 돼요. 표본 추출이 잘못됐대요. 표본조사는 표본 추출을 하는데 표본 추출을 잘못했다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모 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대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표성 부족으로 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겠죠. 5번이 맞습니다. 하나하나 차분하게 이해하시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15번 문제 들어갑니다. 15번 문제는 횡단과 종단의 내용이고 이거는 시간적 차원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횡단은 일정한 시점에, 종단은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횡단조사 밑으로 갈까요? 횡단조사는 표본조사의 성격이 있습니다. 다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시점에 특정 표본이 갖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정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크다, 다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측정하는 겁니다. 한 번 일정한 시점에 측정하는 것이 바로 횡단조사가 됩니다. 5번이 잘못되었네요. 종단조사 들어갈까요? 종단조사는 장기간에 걸쳐서 되게 관찰을 많이 하는 건데요. 현지조사입니다. 현장조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조사 대상의 상황이나 상황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다. 어떠한 상황의 변화니까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태적 성격이 있다. 표본의 크기가 작죠. 자, 아무래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황의 변화를 보는 거니까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측정이 한 번 이루어지지 않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복 측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5번입니다. 1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6번 문제는 어느 한 연구자가 가정교육에 있어 부모의 양육 태도가 어린이들의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합니다. 자, 어떠한 영향이다? 그러면 되게 인과관계라고 말하죠. 이거는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어떤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영가설, 귀무가설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영가설, 귀무가설의 무자, 없을 무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없을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잠재적 진술을 하는 것이 영가설이 되겠습니다.
이 0은 영어로 말하면 zero입니다. 이 zero는 조사 방법론에서 없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영가설 이퀄 귀무가설이 되는 건데요. 귀무가설은 두 가지 이상의 집단 간에 가로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귀무가설은 부모의 양육 태도는 어린이들의 성격 형성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귀무가설입니다. 영가설은 양육 태도와 성격 형성은 무관하다고, 무관하다가 뭐예요? 관계가 없을 것이다 라고, 관계가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영가설, 귀무가설이라고 말합니다. 영가설은 차이 측면에서 볼 때 두 변수는 다르다? 아니에요. 같다고 잠정적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 리을 지문이 상당히 매력적인 질문인데, 아무튼 리을 지문 틀렸고 기역, 니은, 디귿이 옳은 내용인데 리을 지문 들어갑니다. 이건 뒤에 문제도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두 변수가 있잖아요. 두 변수 뮤1과 뮤2라고 봤을 때, 자, 같다 다르다 이렇게 했잖아요. 같다가 이거고, 그 다음에 뮤1과 뮤2가 다르다, 그럼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차이 측면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가 같다, 그 말은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으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차이가 있다. 뮤1과 뮤2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따라서 차이가 없다면 이게 뭐다? 귀무가설이 되는 거예요. 자, 귀무가설에 대립되는 가설이 뭐죠? 대립가설이라고 그래요. 이게 대립가설이 되는 거예요. 귀무가설에 대립되는 가설을 대립가설이라 하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변수가 다르다 하면 안 되고 두 변수가 같다라고 해야 귀무가설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거 찾았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 옳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기역, 니은, 디귿 찾으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16번 문제 해결했고요.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7번 문제는 조작적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험에 잘 등장하는 단어예요. 조작적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작적 정의는 측정 가능한 형태로 진술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건데요. 구체적일수록, 조작적 정의가 구체화되어 있을수록 반복 연구의 수행이 보다 더 쉬워집니다. 한 구인에는, 이 구인의 동의어가 개념이라고도 합니다. 개념. 한 구인에는 단 한 가지의 조작적 정의가 존재한다?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 경제적 지위라는 게 있다 합시다.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 자, 이것을 우리가 구인이라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구인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사회 경제적 지위를 우리가 조작적 정의를 할 때 하나만 하느냐?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조작적 정의가 존재합니다. 자, 사회 경제적 지위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직업적인 지위가 있죠. 직급이라고 하죠. 직업적인 지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소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산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교육 수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회 경제적 지위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작적 정의화를 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구인과 논리적 관련성이 높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조작적으로 정의할 때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구인이 있잖아요. 그것과 조작적 정의화한 것이 서로 다르면 안 돼요. 자, 논리적 관련성이 높아야 되고 지식이 축적이 되면 될수록 조작적 정의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사회와 시대가 변화되면 지식이 더욱더 많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작적 정의화도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7번 문제 해결했고요.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8번 문제는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뮤1과 뮤2가 같다. 뮤1과 뮤2가 다르다. 그러면 차이가 없을 것이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차이가 없을 것이다니까 영가설 두 개 찾았어요. 자, 반대되는 가설이 뭐죠? 네, 대립가설입니다. 영가설과 귀무가설은 동의어니까 안 되겠죠.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18번 문제는 앞에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가설의 특징입니다. 19번 문제는 가설의 특징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가설의 특징은 추계, 구체, 명확, 해결, 연관, 검증 가능한 가설, 이런 것들이 이론에서 말씀드렸던 암기 문장인데요. 자, 앞에 봅니다. 추계성, 경험적 검증 가능성, 내용의 명확성, 상호 연관성, 문제 해결성 모두 다 가설의 특징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자, 연결이 잘 되어 있는가 볼까요? 잠정적, 확률적 표현으로 진술돼야 한다. 뭐뭐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추계성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경험적 검증 가능성, 경험적 검증이 가능하기 위해 개념적 정의가 필요하다. 바로 앞에서 조작적 정의화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조작적 정의화를 해야 바로 가설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탈락. 명확한 내용으로 제시되는 것이 내용의 명확성. 2개 이상의 변수는 서로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연관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변수 간의 연관성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성, 제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설이어야 됩니다. 자, 문제 제기담이 뭐였죠? 가설 설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설을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는 달라요. 개념적 정의는 일종의 사전적 정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 정의인 개념적 정의보다는 조작적 정의화로 가설을 설정한다. 검증 가능해야 되니까요. 답은 2번입니다.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20번 문제는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개념들인데 보세요. 1번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조사 문제 선정,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할 때 문제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금 현재 사회과학적인 연구 패러다임이 어떤 것이냐, 조사자의 가치관 이런 것이 어떤 것이냐, 반응성의 정도는 어떤 것이냐, 어떠냐, 조사자의 방법론은 어떤 방법론을 취하냐, 선택된 분석 단위는 뭐냐, 개인이나 집단이냐, 시간적인 요인은 어떠냐, 이런 것들이 다 조사 문제 선정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조사자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문제를 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조사자가 시간이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 문제를 조금 대규모적으로 프로젝트를 잡아서 할 수도 있겠죠. 자, 1번 질문 맞고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을 분석 단위로 했는데 그 결과를 집단에게 적용했다.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해놓고 집단에게 적용하면 이것을 개별주의 오류라고 했었죠. 개별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집단을 분석 단위로 했는데 그 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뭐냐? 생태학적 오류라고 합니다. 이건 최근에 사례 문제로도 나왔었죠. 지역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어떤 주민들로 적용을 하게 되는 거. 지역구가 집합적인 단위잖아요.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분석 단위로. 그런데 개인에게 적용했기 때문에 생태학적 오류가 된다. 1번, 2번, 3번 모두 맞습니다. 여기 지문에서는 3번 지문이 좀 중요도가 있고요. 4번 들어갑니다. 조작적 정의는 개념적 정의를 다소 벗어나는 범위라 할지라도 끊어요. 특정 가능하도록 정의를 내린 거다. 뒤에는 맞습니다. 여러분, 개념적 정의를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비교할 때 개념적 정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답 노트입니다. 내에서 측정 가능하도록 정의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4번 탈락입니다. 환원주의 오류가 있습니다. 환원주의 오류는 제가 그림으로 그렸죠. 분석할 단위가 아주 넓은데 그 중에 하나만 한 가지로 귀착한다, 한 가지로 한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한다면 이거는 환원주의 오류가 된다. 그래서 환원주의 오류를 우리가 다른 말로 축소주의 오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환원주의 오류의 동의어가 축소주의적 오류가 되겠습니다. 환원주의 오류는 넓은 동그라미 범위의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변수 또는 개념의 종류를 지나치게 한정시키거나 한 가지로 뭐한다? 축소시키려는 경향. 이것들을 환원주의 오류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됐고요. 20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1번 문제는 변수로 넘어갑니다. 변수의 종류와 개념 연결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는 변수랍니다. 원인은 종속이 아닙니다. 독립이죠. 자, 1번은 종속 변수가 아니라 독립 변수입니다. 종속 변수는 결과예요. 매개 변수, 종속 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독립 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 아니에요. 자, 독립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다. 중간다리 역할하는 게 매개 변수다. 그러면 독립 변수의 결과이자 종속 변수의 원인인 변수가 되는 거예요. 독립 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 변수의 원인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됐습니다. 3번. 제3의 변수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뒤에 온 게 아니라 앞에서 작용한다 해서 뭐라게요? 선행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선행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독립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종속 변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와야 선행 변수가 되는 겁니다. 통제 변수. 통제 변수는 제3의 요인을 통제했을 때 우리가 그걸 통제 변수로 하죠.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변수를 연구 과정에서 뭐 했다면? 통제했다면 통제 변수가 되는 겁니다. 맞네요. 자, 외생 변수. 인과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끊어요. 가식적 연관계 변수다. 이것은 외생 변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억압 변수라고 하죠. 억압, 억제, 왜곡 변수, 동의어, 억압 변수 하나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생 변수는 뭘까요? 네, 외생 변수는 이겁니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는데, 자, 외생 변수가 양다리를 걸쳐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래서 가식적 관계 변수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외생 변수의 동의어가 가식적 관계 변수예요. 연관계 변수가 아니라 가식적 관계 변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됐네요. 답은 옳은 것 찾기니까 4번이 옳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1번 문제 잘 기억해 놓으시고 변수의 종류와 개념이었습니다. 자, 22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설과 변수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두 변수 이상의 잠정적 진수를 우리가 가설이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수와 가설 문제가 나오는 건데요. 설명적 가설은 상관관계 아닌 거 아시죠? 예, 상관관계 규명하기 위한 가설은 기술적 가설이에요. 오른쪽에 오답노트를 하면 기술적인 연구가 상관관계 알아본다 했으니까 그러면 설명적 가설은요. 인과관계 알아보는 가설입니다. 자,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가 있다? 아니라고 했죠. 관계가 없다는 가설을 세우는 게 뭐라고요? 네, 규모가설입니다. 얘가 틀렸네요. 기존 사실화된 당연한 관계입니다. 사실화된 당연한 관계를 가설로 설정할 필요 있나요? 없죠. 사실화된 당연한 관계인데 그것을 가설로 만들 필요 없잖아요. 바람직하지 않다, 비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쌍열가설입니다. 쌍열가설은 두 개의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 두 개의 가설이 하나에 딱 뭉쳐 있는 거예요. 두 개의 가설을 하나의 가설 속에 포함시키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이 쌍열가설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의관계로 기술한다? 아니요. 부의관계도 있습니다. 부의관계도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의 관계 또는 부의 관계로 기술이 가능합니다. 기술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 자, 가설을 할 때 뭐가 증가하면 늘어날 거다. 감소하면 줄어들 거다. 이게 뭐예요? 정의관계라 이게 정의관계고 뭐가 증가하면 뭐가 감소할 것이다. 뭐가 감소하면 뭐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가설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부의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설의 형태는 정의관계로만 부의관계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부 다 가능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2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3번 문제 또 가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설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앞의 문제보다 이게 조금 더 깊이 있는 문제고 좋은 문제입니다.
가설은 둘 이상의 변수의 관계에 대한 잠정적 진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고요. 영가설은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가 없다는 가설을 세우는 것으로 연구가설과 논리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무가설이 영가설이 기각되면요, 연구가설은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을 맞습니다. 일종 오류는 영사기 일종 꼭 외우셔야 돼요. 영사기 일종, 영가설이 사실인데 기각한다 이 말입니다. 귀무가설, 영가설이 사실인데 참인데 귀무가설을 기각했을 때 영사기 일종이 됩니다. 자, 이종 오류가 나왔습니다. 이종 오류는 영거체 이종입니다. 자, 영거체 이종. 영거체 이종은 뭐죠? 영가설이 거짓인데 채택하는 겁니다. 귀무가설이 거짓인데 귀무가설을 채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1, 2, 3, 4 모두 맞으면 5번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자, 일종 오류는 통계적 검정력을, 이종 오류는 유의 수준을 의미한다. 틀렸습니다. 일종 오류는 뭘 말하죠? 네, 유의 수준을 말해요. 이게 바로 일종 오류예요. 유의 수준이 일종 오류와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통계적 검정력은요, 통계적 검정력은 이종 오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틀렸죠? 여기가 2종이 돼야 되고 여기가 1종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유의 수준 1종 오류라고 했는데 1종 오류를 범할 확률, 그게 바로 유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보통 유의 수준을 알파 값으로 잡잖아요. 0.05를 많이 잡죠. 0.05. 0.05는 100분의 5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번 중에 5번이 바로 이제 1종 오류, 영가설이 사실인데 기각할 수 있는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의 수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계적 검정력이 있어요. 통계적 검정력은, 자, 이 봐봐요. 귀무가설이 거짓이다. 이종 오류. 거짓인 귀무가설을 채택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는 확률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통계적 검정력이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종 오류가 줄어들면 통계적 검정력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오류가 줄어들었으니까 검정력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죠. 자, 23번의 답은 5번이 답입니다. 일종 오류는 유의 수준, 이종 오류는 통계적 검정력이죠. 그래서 일종 오류를 우리가 알파의 오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종 오류를 베타 오류라고 말합니다. 24번 들어갑니다. 다음 보기 안에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변수가 들어가는가 봐요. 블랭크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제3의 변수로서 두 변수 사이의 영향을 바꿔주는 변수라겠어요. 그러면 두 변수, A 변수와 B 변수가 있다 합시다. 영향을 자, C가 여기 있네요.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네요. 그건 뭐예요? 매개잖아요. 자, 이게 매개가 들어가야 돼요. 매개 변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랭크는 단순히 영향만 주는 것이 아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강화시키기도 한대요. 자, 고무줄처럼 약화시키기도 하고 강화시키기도 한대요. 이런 것들이 뭐냐? 조절이라고 그래요. 조절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두 번째는 바로 조절변수가 되는 겁니다. 조절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찾으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알아야 될 것은 조절변수입니다. 조절변수가 시험에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으니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례를 한번 보시죠. 이론서에 있는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밑줄 친 부분의 변수는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이 있습니다. 월 수입이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이랍니다. 그럼 월 수입이 앞에고 행복지수가 뒤로 와야 되겠죠. 월 수입이 원인이고 행복지수가 결과가 돼요. 아, 그러면 월 수입은 독립변수가 되고, 자, 행복지수는 종속변수가 되는 거예요. 기억, 니은만 봅니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탈락, 독립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입니다. 2번만 탈락이네요. 그쵸? 자, 성별에 따른 일입니다. 성별에 따른 효과를 알아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월 수입이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라 이러한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뭐냐? 조절변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조절변수. 뭐뭐에 따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조절변수라고 말씀드렸죠. 남성의 월 수입이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과
여성의 월 수입이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만큼 이 성별이 가운데서 조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절 변수가 답입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잘 알아놓으시죠. 24번 문제는 개념이었고 25번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에 해당되는 문제 모두 풀었습니다. 두 번째 후반부 문제가 조금 더 시험 출제 유형으로 더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챕터 2로 넘어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는 이제 전체가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또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들이 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가운데에 목차가 몰려 있는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